먼저 1번 문제부터 가죠. 콘크리트 헤드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콘크리트 헤드. 먼저 그림, 이게 콘크리트 헤드는 반드시 그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을 때 얘가 콘크리트 위쪽에서부터의 측압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측압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0이고 점점 커졌다가 점점 약해져요. 밑에 부분은 이제 굳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측압이 큰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바로 위 측압이 가장 큰 곳까지의 수직 거리, 이게 바로 콘크리트 헤드인데요. 수직 거푸집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윗면으로부터, 윗면이 여기죠. 윗면으로부터 최대 측압이 발생하는 면이 바로 여기까지죠. 요 거리, 요게 바로 헤드가 됩니다. 콘크리트 헤드가. 말로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 그림까지 그려주시면 가장 확실하죠. 그리고 그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 헤드를 골라라 막 이렇게도 나오니까 반드시 이 그림도 알아두시고 이 말을 써주시면 제일 확실하죠. 자,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콘크리트 충전 강관 CFT라고 그러죠. CFT 구조의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 각각 2가지씩. 자, 정의 같은 경우에는 CFT, 이 영어가 원래 이 콘크리트 필드 튜브죠. 한마디로 튜브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나 또는 사각형의 강관의 기둥 내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충전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합성 구조, 이게 CFT가 됩니다. 보통 그 콘크리트와 철골 강관이 같이 들어가니까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 기둥에 사용하는 거죠. 장점은요, 휜강성 엄청 증대하죠. 왜냐면 콘크리트와 강관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휜강성도 증가되고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 강관이 거푸집 대용을 하기니까. 거푸집이 원형이나 사각형의 튜브가 거푸집 대용으로 콘크리트를 꽉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감소된다는 거 장점. 대신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강도죠. 고강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다는 소리죠. 콘크리트 시공 확인, 강관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점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3번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죠. LCC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LCC는 항상 처음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시공, 유지관리, 해체가 반드시 끝까지 건축물의 해체 단계까지 이르는 건축물의 전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그래서 반드시 유지관리와 해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번 갑니다. 전기로에서 금속 규소나 규소철. 자, 규소철이라는 게 규소죠. 규소. SI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반도체 실리콘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이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우리 와이퍼라고 그러죠. 와이퍼. 가끔 TV에서 이렇게 나오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로봇팔이 착착착 해갖고 반도체 제조하는 거. 그 반도체 그 판이 바로 이 실리케이트, 요걸로 만듭니다. 이 규소, 금속 규소나 규소철을 생산할 때 만드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미세한 이입자로서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되는 포졸란계 혼화제. 이게 바로 실리카 퓨움. 그래서 이 규소가 나오면 실리카 퓨움이고요. 여기 실리카니까 이게 실리케이트 퓨움이에요. 그래서 실리카 퓨움이라는 건 SI 규소일 때 나오는 거고요. 보통 철강, 제철소에서 나오는 건 고로슬래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건 플라이애쉬.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5번 갑니다. 커튼월 방식을 다음 분류에 따라서 각각 2가지씩 기술하시오. 구조 형식, 조립 방식. 3가지 있었죠, 각각의. 구조 형식, 조립 방식에서 새기둥, 패널, 커버. 그리고 조립 방식은 스틱월, 윈도우월, 유닛월. 그래서 3가지씩을 먼저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놓으시고, 여기서 2가지씩 써라.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 2개만 쓰면 되는 거죠. 3가지 다 쓰실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써드린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2가지씩만 쓰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 개수만큼을 써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6번 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철근의 이음 방식 3가지, 역시 4가지 중에 기억나는 거 3가지만 쓰시면 되고. 7번 프리세스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긴장재 종류. 긴장재는요, PC 강선, PC 강연선, PC 강봉,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냥 PC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강선, 강연선, 강봉. 이때 PC는 그 앞에 있는 이제 프리캐스트에 들어가는 건데, 이 뒤에 있는 건
전부 이 긴장재라는 건 일종의 고강도 철근이에요. 고강도 철근입니다. 금속이죠, 금속. 고강도 철근이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C라는 건 프리캐스트용 강선이고 강연선이고 강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하시오. 기성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중심 간격 말뚝머리 지름의 2.5D, 기성 콘크리트는 2.5D 750이죠. 그래서 2.5D 750이라는 걸 기억하시되, 요거는요 건축 구조 기준이 2020년인가 19년도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9번 갑니다. 집안조사를 위한 보링의 종류 3가지. 자, 이 보링의 종류 3가지만 쓰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요. 회전식, 충격식, 수세식인데, 수세식은 수압이라고 하는 물의 압력이 꼭 나오죠. 그리고 충격식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식은 역시 회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회전식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오거식도 있어요. 오거식. 오거식이라는 건 이 오거라는 단어 플러스 회전이 나오죠. 그래서 회전이라는 걸 보시고 오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오거식이고, 오거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회전만 나온다 그러면 회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거식까지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써라. 4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써라. 이렇게도 나오니까 정의도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0번 갑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옛날에는 프리팩트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 바뀌었죠. 프리플레이스드라고. 프리플레이스드. 요게 영어죠, 영어. 뭐냐면 플레이스트. 그러니까 미리, 프리가 미리잖아요. 이게 미리 장착을 해놨다. 미리 다 채워놨다라는 소리예요. 굵은 모래하고 굵은 골재를 다 채워놓고 시멘트와 모르타르만 이 일종의 페이스트만 접착제 비슷하게 집어넣는 거. 이 프리플레이스트죠.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 3가지. PIP, CIP, MIP. 각각의 특징들까지, 정의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게 종류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11번. 표준 관입 시험 결과 30cm에 달하는 필요한 타격 횟수 N값 에 대한 거, 요거에 해당하는 모래의 상대 밀도 괄호 안에 기입하시오. 이게 암기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오른쪽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통 1.0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없는 경우도 있어요. 0.8 이상. 그래서 오른쪽 것만 0.2, 0.4, 0.6, 0.8. 그러니까 짝수만 2, 4, 6, 8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하, 요것도 이하, 요것도 이하, 요건 이상.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 요건 0.4 이하, 이상.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3개는 이하고 0.8만 이상. 0.2468.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사이죠. 요 사이, 요거는 이상. 이렇게 가는 거죠. 4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N값 왼쪽에 있는 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0에서 4, 4에서 10, 10에서 30. 얘네들은 주어집니다. 무조건 주어져요. 그래서 모래 상대 밀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